안녕하세요.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쓴소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을 알고도 막상 손이 안 움직일 때,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지 뭐, 내일 아침에 꼭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다가 결국 마감 직전에 허겁지겁 몰아서 끝내거나 아예 못한 채 자책감만 남은 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왜 늘 중요한 일을 미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의지나 근성 이야기가 아니라 뇌과학이랑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미루는 습관을 끊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반대로 이걸 모르고 지나친다면 아마 다음 달에도 혹은 내년에도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또 미뤘을까 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미루는 이유를 단순히 게으름으로 치부하고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미루는 이유를 단순히 게으름으로 치부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 조절의 실패라고 합니다. 캐나다 칼튼 대학의 심리학자 피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미루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면 느끼게 될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약 80%가 자신의 만성적 미루기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직장인으로 넘어오면은 한 비율이 50%로 떨어지긴 하지만 실제 업무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마감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완성도는 떨어지고 결국 자존감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또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지금 당장의 불쾌함을 피하고 즉각적인 편안함을 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뇌는 두 가지 주요 시스템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변연계, 그 다음에 즉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전두엽, 즉 계획과 판단,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해야 할 일을 눈앞에 두면 변연계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 너무 피곤해, 귀찮고 재미없어, 하지 말자. 반면 전전두엽은 이성적으로 말하죠. 지금 힘들더라도 해두면 나중에 편해질 거야. 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변연계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즉, 감정이 이성을 이겨버리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미루기의 뇌 메커니즘입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대의 호르몬에 가깝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즉시 주어지도록 도파민은 강하게 분비됩니다. 하지만 장기적 보상, 즉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보상받는 일에는 도파민은 잘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SNS 알림을 확인하거나 유튜브 한 편 더 보는 것은 즉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순간 뇌는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면 공부나 운동, 업무와 같은 일들은 결과가 훨씬 나중에 나타나니까 뇌가 흥미를 잃는 겁니다. 결국 뇌는 즉각적 보상을 선택하고 우리는 그것을 미루기라는 형태로 경험하게 됩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시간적 할인, 타임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보상은 현재의 보상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작게 느껴지는 거죠. 미래의 나에게 일을 떠넘기고 현재의 나는 잠깐의 편안함을 택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 편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불일치 이론입니다. 현재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불안과 회피가 커진다 라는 이론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 일을 더 피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미루는 경향이 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아예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역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미루기 습관은 사실 여러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 회피형, 보상 추구형, 완벽주의형, 에너지 관리 실패형,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감정 회피형은 불안, 두려움, 실패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피하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걸 또 실수하면 어떡할까 무서워서 일을 미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보상 추구형, 즉시 쾌락을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드라마 한 편만 보고 할게. 도파민이 즉시 만족되는 자극을 선택하게 만들죠. 세 번째로는 완벽주의형, 시작하려면 완벽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사고에 갇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그런 완벽한 타이밍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관리 실패형, 자기 리듬과 피로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게으름이 아니라 단순한 에너지 분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그 근본에 현재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감정적인 회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의지력은 매우 소모적인 자원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력 고갈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피로해진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루기를 끊기 위해서는 의지로 맞서는 게 아니라 환경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핵심은 작은 시작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뇌는 큰 일을 할 때는 부담을 느끼지만 작은 일을 할 때는 쉽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 공부해야지 라고 다짐하면 이미 뇌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하지만 딱 5분만 책을 펼쳐볼까? 라고 하면 부담이 확 줄게 되죠.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추면 행동이 시작이 되고, 행동이 시작이 되면 뇌의 도파민 회로가 새로 형성이 됩니다. 행동이 보상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반복이 될수록 미루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시간이 아닌 에너지 관리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어떤 사람은 저녁형이죠. 자신이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을 파악하고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 문제가 아니라 두뇌의 생체 리듬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대신에 지금 이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 이런 질문을 감정 회피 대신 긍정적인 기대를 자극하게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감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미루기를 줄이는 구체적인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1단계 5분 규칙으로 시작하세요. 자, 5분만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하는 것 자체입니다. 5분만 하면 끝내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을 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 경우 시작하면 5분을 넘어가게 됩니다. 뇌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2단계, 시각적 목표를 설정하세요. 해야 할 일을 머릿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두세요. 포스트잇, 타이머, 체크리스트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 중이라는 시각적 피드백을 주면 뇌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3단계, 작업 환경을 조정하는 겁니다. 미루기의 유혹의 80%는 환경에서 옵니다. 핸드폰, SNS, 유튜브 자동 재생, 알고리즘이 있죠. 이런 자극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은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4단계, 자기 보상 루틴을 만드세요. 작은 성취 뒤에는 반드시 보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5분 집중을 하고 5분을 쉬는 등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방식이 있죠.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25분 집중을 하고 난 후에 5분 동안은 커피를 마시거나, 또 하루 목표를 달성했을 때 좋아하는 영상을 한 편 보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건 도파민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전략이에요. 노력을 하고 성취를 얻고 보상을 받고, 이런 회로를 강화하게 되면 미루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5번째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짐을 덜어주세요. 자, 내일의 나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오늘 많이 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되 무엇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명시를 하면 다음날 행동 전환의 마찰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결정 피로라고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도가 쌓이게 되거든요. 즉, 내일의 나에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피로도를 좀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이제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미루는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뇌가 본능적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감정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바꾸면 해야 하는데 라는 후회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눈 쓴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